아래에서는 주민들과 소방관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가 13층 베란다에서 로프로 내려오고 있었다. 저게 누구야? 주차 관리원 아냐? 김민수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기를. 박태산의 팔이 떨렸다. 환갑이 훌쩍 넘은 근육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천천히 확실하게. 한 뼘 한 뼘. 10층, 9층, 8층. 팔의 통증이 극에 달했다. 손바닥에서 피가 났다. 로프가 굳은 살을 뚫고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7층 등 뒤에서 박명숙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는 공포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조금만 더 버텨요. 박태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다. 6층, 5층. 아래에서 소방관들이 구조 매트를 펼쳤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4층, 3층. 박태산의 팔이 완전히 마비되는 것 같았다. 시야가 흐려졌다.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야 산다. 2층. 드디어 땅이 가까워졌다. 소방관들이 달려왔다. 박태산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안전하게 착지했다. 그리고 아이와 박명숙을 내려놓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관리님, 김민수가 달려왔다. 구급대원들이 박명숙 모녀를 응급처치했다. 박태산의 손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다.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무사히 대피했어요. 관리님 덕분에. 주변에 모인 주민들이 박태산을 쳐다봤다. 그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경외, 감사, 그리고 부끄러움. 박명숙이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얼굴은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변했고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다. 저를 살려주셨어요. 당연한 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왜? 박태산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대접받느냐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정해지죠. 박명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딸아이가 엄마를 끌어안았다. 소방관 한 명이 박태산에게 다가왔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구조를 생각하셨죠? 그리고 로프 하강 전문가 수준인데요. 예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배우셨는데요? 박태산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다. 해군 특수전 전단. UDT요? 소방관의 눈이 커졌다. 지금도 현역으로 계세요? 아닙니다. 한참 전에 전역했습니다. 주변의 주민들이 수군거렸다. UDT,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그 전설적인 부대 출신이 주차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니. 김민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빠른 반응 속도, 위기 대응 능력, 정확한 판단력, 모든 게 설명됐다. 그날 밤 아파트 주민 게시판은 폭발했다. 긴급 오늘 화재 구조 영상 작성자 김민수. 오늘 우리 아파트를 구한 진짜 영웅을 소개합니다. 박태산 주차관리원님. 그분은 해군 특수전 전단 UDT 출신으로 20년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첨부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3층에서 로프 하나로 두 사람을 구조하셨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의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가득 차 있었는지 반성합니다. 진정한 영웅은 옷이나 직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얼마나 무시했는지 부끄럽습니다. 국가유공자께 이렇게 대접했다니. 그리고 1204호 박명숙의 댓글. 제 목숨과 딸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오장 숨겨진 진실. 다음 날 아침 박태산은 병원에서 깨어났다.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다. 탈진과 화상, 근육 손상으로 하룻밤 입원한 것이었다. 깨어나셨어요? 김민수가 병상 옆에 앉아 있었다. 자네 밤새 여기 있었나? 네, 관리님이 걱정돼서요. 박태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쑤셨지만 견딜만 했다. 더한 고통도 이겨낸 몸이었으니까. 아파트는 불은 다 꺼졌어요. 12층이 많이 손상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전부 관리님 덕분이에요. 다행이네. 김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관리님 여쭤봐도 될까요? 왜 UDT 출신이셨으면서 주차관리원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박태산은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저녁하고 나니 할 게 없더군. 집에만 있으니 몸도 마음도 망가지는 것 같았어. 그래서 일을 찾았지. 거창한 거 말고 규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일. 그리고 말이야. 박태산이 김민수를 쳐다봤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어. 내가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일상을 사는지. 주차장에 있으면 다 보이거든. 출근하는 사람, 퇴근하는 사람, 행복한 가족, 싸우는 부부. 그런 평범한 것들이 좋았어. 김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관리님, 그리고 직업에 귀천은 없어. 주차 관리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야. 떳떳한 노동이지.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로 박명숙도 있었다. 딸아이의 손을 잡고. 박 관리원님, 입주자 대표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저희 아파트의 진짜 보배를 몰라봤습니다. 박명숙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다. 관리원님, 아니, 박태산님. 그녀는 제대로 호칭을 고쳤다. 제가 그동안 정말 못되게 굴었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딸아이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박태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미안할 건 없어. 건강하게 자라렴. 앞으로는 착하게 살게요. 아저씨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태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강철수였다. UDT 동기생. 야, 박태산.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강철수는 여전히 우렁찬 목소리의 소유자였다. 60대 후반이었지만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뉴스 봤다. 너 미쳤냐?
그 나이에 로프 타기를 해? 별 수 없었어. 그래도 다치진 않았어. 강철수는 박태산의 손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는데. 아프겠다. 괜찮아, 익숙한 통증이야. 강철수는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너 왜 연락 안 했어? 주차 관리원 한다고. 우리가 뭐라도 도와줄 수 있었잖아. 도움받을 이유가 없었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야. 하긴 넌 원래 고집이 세지. 강철수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근데 말이야. 혹시 관심 있어? 우리 회사에서 보안 컨설턴트 찾고 있거든. 내 경력이면 충분해. 대우도 괜찮아. 박태산은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됐어. 왜? 주차 관리가 좋아? 응, 좋아. 강철수는 잠시 박태산을 쳐다보다 웃음을 터뜨렸다. 넌 정말 변한 게 없구나. 훈련소 때부터 그랬잖아. 남들이 뭐라 하든 내 길을 가는 놈. 그게 내 방식이니까. 알았어. 대신 다음 주 동기회는 꼭 와야 해. 약속이다. 알았어. 강철수가 나간 후 박태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자신이 일하는 아파트가 보였다. 화재 현장은 여전히 복구 중이었지만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 그게 제일 소중한 거야. 6장 진짜 반전. 일주일 후 박태산은 퇴원했다. 손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충분했다. 아파트에 돌아온 첫날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관리님, 안녕하세요. 주민들이 먼저 인사했다. 정중하게, 진심으로. 손은 괜찮으세요? 천천히 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제가 약 좀 사왔어요. 화상에 좋다던데. 박태산은 낯간지러웠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이것도 사람 사는 모습이었으니까. 김민수가 관리실로 뛰어왔다. 관리님, 큰일 났어요. 왜? 주민 게시판.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박태산은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눈이 커졌다. 충격. 박태산 관리원님의 또 다른 비밀 작성자 익명.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태산 관리원님이 사실은 이업 2단지 28층의 45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자가입니다. 시세로 약 45억 원 상당. 등기부등본 사진 첨부합니다. 그러니까 박 관리원님은 집도 있고 돈도 있으신데 우리 아파트에서 주차 관리 일을 하신 겁니다. 왜? 그냥 하고 싶어서. 우리가 얼마나 우스운 사람들이었는지 아시겠죠? 45억짜리 집주인을 무시하고 UDT 출신 영웅을 하대했습니다. 진짜 부끄럽습니다. 댓글이 폭발했다. 이게 무슨 우리가 뭘 한 거야? 특히 1204호 주민은 뭐라고 변명할 건가요? 제네시스 타고 다니면서 45억 집주인을 무시했네. 키읔키읔키읔. 이분 완전 숨은 고수였네. 영화 같아. 박태산은 한숨을 쉬었다. 이걸 누가 올린 거야? 제가 알아봤는데요. 김민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무심코 말한 게 퍼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 어차피 숨길 생각도 없었어. 그날 저녁 박태산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28층 거실에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자신이 일하는 아파트가 보였다.
복구 공사가 한창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관리소장이었다. 박 관리원님,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사실은요. 입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관리원 일 그만두시라는 게 아니라요. 제대로 된 대우를 해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급여도 올려드리고 명예관리원 같은 직함도 드리고 그러니 계속 일해 주실 수 있으신지. 박태사는 웃음이 나왔다. 소장님, 네. 나는 명예나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급여는 그대로 받겠습니다. 직함도 필요 없고요.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전화를 끊고 박태사는 소파에 앉았다. 오래된 사진첩을 다시 꺼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전우들. 너희가 지키고 싶었던 세상이 이런 거였어.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사는 세상. 서로 존중하며 사는 세상. 그는 사진첩을 덮고 미소 지었다. 나도 이제 그 세상의 일부야. 에필로그. 평범한 영웅. 3개월이 지났다. 박태사는 여전히 주차 관리원이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다. 주민들은 그를 존중했다. 아이들은 그를 보며 인사했다. 영웅 할아버지. 어느 날 아침 6살짜리 남자아이가 달려와 안겼다. 할아버지, 나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 될 거야. 그럼 먼저 할 일이 있어. 박태산이 아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해. 청소하는 아저씨, 경비하는 아저씨, 배달하는 아저씨.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야. 알겠지? 네. 아이가 씩씩하게 대답하고 뛰어갔다. 김민수가 다가와 커피를 건넸다. 관리님, 오늘 동기회 가시는 거 맞죠? 응. 오후에 일찍 퇴근해야 해. 좋으시겠어요. 오랜만에 전우분들 만나시는 거잖아요. 그날 오후 박태사는 서울 시내의 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UDT 1기생 동기회. 30명이 넘던 동기생 중 20명이 모였다. 태산이다. 야, 뉴스 스타. 전우들이 환호하며 그를 맞았다. 박태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너 완전 유명인이야. 뉴스에도 나오고 13층에서 로프 타기. 미쳤어, 진짜? 우리 부대 명예를 드높였어. 한 전우가 진지하게 물었다. 근데 태산아, 진짜 궁금한데 왜 주차 관리원을 해? 내 능력이면 뭐든 할 수 있잖아. 박태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우리가 뭘 지키려고 그 훈련을 견뎠는지 기억하나? 나라, 사람들. 그래,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 그걸 지키고 싶었어. 그런데 전역하고 보니 그 일상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 봤어. 주차장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전우들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알았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출근하고 가족과 밥 먹고 주말에 쉬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강철수가 박태산의 어깨를 두드렸다. 넌 역시 우리 중에서 제일 현명해. 진짜 영웅은 훈장 받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함을 지키는 사람이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태사는 별을 올려다봤다. 서울 하늘에서는 별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저 위에 무수한 별들이 있다는 것을. 자신도 그런 별 같은 존재였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빛을 내는. 다음 날 아침 박태사는 어김없이 출근했다. 주차장 관리실 문을 열고 커피를 끓이고 CCTV를 점검했다. 관리님,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 평범한 하루가 시작됐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진짜 영웅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일상 속에 숨어 있다. 주차장에서, 경비실에서, 청소 통로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며 필요한 순간 빛을 발하는 사람들. 박태사는 그런 영웅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만족했다. 끝. 진정한 가치는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증명된다.